새벽 4시 응급실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 9살 은우는 피 묻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아빠는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은우의 귓속으로 이상한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 뒤로 삐걱거리는 금속음이 섞여 들렸던 것입니다. 마치 녹슨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듯한 불쾌한 소음. 은우는 알 수 없는 공포에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은우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것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고 어떤 목소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 쇠가 긁히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처음엔 미쳐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은우는 깨달았습니다. 맑은 소리는 진실을, 그 외의 잡음들은 거짓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은우의 아빠 민수는 이제 홀로 아들을 키우는 가난한 조경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한남동 IT 업계의 전설 강진호 회장의 개인 저택 조경 관리 계약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프로젝트였지만 성공하면 1년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은우야, 아빠 오늘 중요한 일 있어서 너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차피 혼자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강진호 회장의 저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정원, 분수, 완벽하게 손질된 나무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은우가 느낀 건 오히려 차가움이었습니다. 아빠가 정원에서 일하는 동안 은우는 저택 뒤편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 또 하나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상무, 이번 신기술 이전 거는 자네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 회사는 업계 1위를 확실히 굳힐 것입니다. 그 순간 은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상무라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던 것입니다. 쉬쉬쉬. 차갑고 끈적한 그 소리는 은우가 지금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역겨운 거짓말의 소리였습니다. 은우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저 아저씨 거짓말하고 있어요. 창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강진호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은우에게 꽂혔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박상무님이라는 분 목소리에서 뱀소리가 들려요. 거짓말하는 소리요. 그 사람 할아버지를 배신하려고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강진호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 자식이냐? 당장 보호자를 불러라. 은우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회장 집무실로 끌려왔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은 강진호 회장은 마치 재판관처럼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선 박상무는 분노를 억누른 표정으로 은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키십니까? 어른들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근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다니. 민수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우는 고개를 들고 강진호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피로와 의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가 천천히 녹슬어가는 듯한 지쳐가는 신뢰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의 잡음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박상무 아저씨는 뱀이에요. 박상무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그만. 강진호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6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어온 그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박상무는 15년간 함께 일해온 신복이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장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고독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상무, 자리를 비켜주게. 이 아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네. 회장님, 하지만 나갔다 오게. 박상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은우는 더욱 강렬한 뱀의 쉬쉬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에는 회장과 은우, 그리고 떨고 있는 민수만 남았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서 무언가를 원했네. 돈, 권력, 기회. 모두가 달콤한 말로 접근했지. 그리고 대부분이 나를 배신했어. 자네 아이가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면 자네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건가? 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들려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이상한 소리가 섞여요. 증명할 수 있나?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진호 회장은 은우에게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마침 다음날 중요한 계약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대기업과의 기술 제휴권이었는데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래였습니다. 회장은 은우를 비밀리에 회의장 옆방에 앉혀두고 실시간으로 협상 내용을 듣게 했습니다. 협상장에는 강진호 회장과 박상무 그리고 중국 측 대표인 리 회장과 그의 비서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웃으며 악수하고 통역사를 통해 대화가 오갔습니다. 리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이번 기술 제휴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귀사의 AI 기술과 우리의 제조 인프라가 만난다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옆방에서 헤드폰으로 듣고 있던 은우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리 회장의 목소리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섞여 나왔던 것입니다. 은우는 메모지에 썼습니다. 거짓말. 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비서가 그 메모를 강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리 회장님께서는 우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양사 공동 개발 제품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귀사의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또다시 유리 깨지는 소리. 은우는 다시 썼습니다. 거짓말. 기술 훔치려고 해요. 회장은 리 회장의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쪽 비서님은 이번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비서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엔 맑은 종소리였습니다. 은우는 썼습니다. 진실. 하지만 저 사람은 계약 내용을 잘 몰라요. 강진호 회장은 속으로 전율했습니다. 아이의 판단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리 회장은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기술 탈취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사회는 계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상무, 자네는 이번 계약이 우리 회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박상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이번 계약은 저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은우의 귓속에서 뱀의 쉿쉿거리는 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렬했습니다. 은우는 큰 글씨로 썼습니다. 거짓말. 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강진호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계약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상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리 회장의 얼굴이 굳었고 박상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이건 이미 이사회에서 승인된. 내가 회장이네, 박상무.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리 회장 일행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떠난 후 박상무는 회장실로 찾아와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수천억짜리 계약을 그냥. 자네, 이번 계약에서 개인적으로 받기로 한 리베이트가 얼마나 되나?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조사를 시작하겠네. 자네 비자금 계좌까지 전부 다. 강진호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이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15년간 믿어왔던 박상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은우와 민수는 회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이 저택에 머물러 주게. 자네 아들의 능력이 필요하네.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네.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운 할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거짓말 소리가 안 나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상무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격이 얼마나 치명적일지를. 은우와 민수가 저택의 별관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진호 회장은 은우의 능력을 활용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 누가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는지, 협력업체 중 어디가 믿을 만한지, 심지어 회장 자신의 주치의가 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는지까지 밝혀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이사 2명이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었고, 신뢰하던 법무팀장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차례로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박상무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5년간 무려 3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고, 회사의 핵심 AI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리 회장과의 계약은 그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기술을 합법적으로 이전한 후 중국 측이 그것을 복제하면 박상무는 거액의 대가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박상무를 정격 해임하기로. 그러나 박상무는 회장보다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우가 눈을 떴을 때 아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관을 나와 찾아다니던 은우는 저택 입구에 경찰차 2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뛰어가던 은우는 박상무와 경찰들 사이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은우야.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거짓말의 잡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진심으로 자신이 괜찮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박상무가 은우에게 다가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회장님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쳤다네. CCTV에도 찍혔고 지문도 나왔지. 어떻게 변명할 텐가?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경찰도 확인했어. 게다가 자네 같은 사기꾼 아이를 이용해서 회장님을 현혹시키려 한 것도 조사 중이야. 아마 아버지는 최소 3년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은우는 박상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뱀의 쉬쉬거림이 아니라 이번엔 승리에 도취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증거를 조작해 놓았고 경찰까지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이 저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박상무.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 사람은 회장님의 신뢰를 이용해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시켜 회장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내가 은우를 믿네. 이건 조작이야. 박상무는 태블릿을 꺼내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분명히 민수가 회장 집무실에 들어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나오는 모습까지.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강진호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경찰차에 태워졌고 은우는 아빠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은우야,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빠는 괜찮아.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은우는 무너져 내렸고 강진호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상무가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장에는 12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박상무는 준비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강 회장님의 최근 행보를 보셨습니까? 9살짜리 아이의 말을 듣고 수천억짜리 계약을 파기하고 30년 함께 일한 이사들을 졸지에 해임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오늘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명백한 사기 일당입니다. 이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회장님의 판단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으시고 바로 그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회장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라도 회장님께서 잠시 요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사회가 경영을 맡고 자네가 경영을 하겠다는 건가? 박상무? 문이 열리며 강진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은우가 따라왔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왜? 회장님, 도대체 무슨? 강진호 회장은 은우의 손을 잡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거짓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죠. 이사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거짓말 탐지기 아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믿지 못하시겠다면 테스트를 해보시죠. 은우야, 이분들의 말을 들어볼래?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이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회사를 진심으로 위하고 계십니까?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은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에선 맑은 종소리가, 어떤 목소리에선 미세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과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뱀의 쉬쉬거림. 이번엔 더욱 크고 선명했습니다. 은우는 박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이사회장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회장님. 아이의 말장난으로 우리를 모욕하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이사들도 동조했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히 강진호 회장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박상무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진호 회장의 일시적 직무정지와 요양 권고에 찬성하시는 분? 12명 중 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60년 경영자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거짓의 잡음이 들렸습니다. 괜찮다는 그의 말에 섞인 유리 깨지는 소리. 할아버지도 이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적막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고 은우는 별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유치장에 있고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3년 동안 은우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했습니다. 저 애는 이상의 귀신 들렸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믿어줬습니다. 은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박상무의 거짓말을 증명하겠다고. 새벽 2시, 은우는 몰래 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택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상무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작은 아이의 어둠 속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본관 뒷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경사였던 아빠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집 보안은 앞쪽만 삼엄하고 뒤쪽은 허술해. 직원들 출입하느라 항상 열어두거든.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은우는 낮에 한번 왔던 길을 기억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3층, 박상무의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우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확실합니까? 강 회장은 완전히 고립됐습니까? 박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하지. 리 회장 측에 내일 연락하게. 강 회장 없이도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네. 그 아이, 걱정 마. 아버지는 이미 감옥에 있고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낼 거야. 누가 9살짜리 거짓말쟁이 아이 말을 믿겠어? 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에서 뱀의 쉬쉬거림이 최고조로 울려 퍼졌습니다. 300억? 아니지. 이번 건까지 하면 500억은 되겠군. 15년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강진호 그 늙은이가 날 진짜 믿는 줄 알았나 봐. 허허. 통화가 끝났습니다. 은우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박상무가 사무실을 나와 어디론가 갔습니다. 은우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9살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책상 서랍에서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박상무의 개인 휴대폰. 은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리춘밍에게서 메시지 내일 오후 2시 호텔에서 만나 마지막 조율하자. 은우는 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다시 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우는 강진호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패배로 그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은우구나.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회장의 목소리에서 깊은 자책과 후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은우는 박상무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강진호 회장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은우야, 이 휴대폰에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오늘 오후 2시에 박상무가 리 회장 사람들을 만나요. 호텔에서.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 편인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 커피숍. 박상무는 리 회장의 비서 리춘민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서는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무력화됐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박상무님 개인 계좌로 첫 번째 대금 200억을 송금하겠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진호 회장, 그리고 은우, 그리고 회장 측 변호사 2명, 뒤따라 경찰 2명도 함께였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강진호 회장은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박상무 15년이었지. 15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날 속였어.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믿었는데 무슨 말씀을? 저는 증거가 있네. 회장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박상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비자금 계좌 내역, 리 회장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어젯밤 통화 녹음까지. 이건 어떻게? 은우가 찾아냈네. 자네 휴대폰에서 말이야. 박상무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불법이 아니야. 은우는 자네 사무실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전달했고 난 정당한 절차로 경찰에 제출했네. 박상무는 창백해졌습니다. 리춘밍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막았습니다. 박상무 산업기술 유출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설명은 법정에서 하게. 경찰이 박상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저 이상한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9살짜리가 뭘 안다고. 은우는 조용히 박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이제 뱀소리가 아닌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박상무가 끌려가고 강진호 회장은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은우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요? 걱정 마.
이미 조치를 취했어. 내 아버지의 누명도 곧 벗겨질 거야. 실제로 박상무가 체포되면서 민수에게 씌워진 누명도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CTV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였고 금고에서 나온 지문도 박상무가 미리 채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은우는 아빠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아빠, 은우야, 미안해. 아빠가 무력해서. 아니에요. 아빠는 최고예요. 민수는 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다면. 박상무의 체포 소식은 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박상무의 배신은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뻔한 중대 범죄였습니다. 이사회장은 강진호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진호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나중 문제고 일단 회사부터 정상화시킵시다. 박상무가 빼돌리려던 기술은 안전하게 보호했고 경쟁사와의 커넥션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은 내부 보안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은우를 불렀습니다. 은우야, 너 덕분에 회사를 구했어. 고맙다.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줬잖아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은우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그 능력을 계속 사용하면서 살 거니? 은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삶이요. 강진호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내 아빠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너는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감사해요. 아니야. 감사한 건 나야. 넌 나에게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줬어. 그날부터 은우와 민수의 삶은 변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민수에게 회사의 환경 담당 이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설득했습니다. 자격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자격을 갖췄어요. 정직함이죠. 민수는 결국 받아들였고 회사의 녹지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우는 좋은 학교에 입학했고 점차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원하지 않을 때는 그 소리들을 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강진호 회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은우와 민수를 저택으로 초대했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에게 들려줬고 회장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엔 가난했어. 은우 나이 때는 신문 배달을 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정말요? 할아버지가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작고 약하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강해져.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은우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점점 더 맑은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독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따뜻함과 진심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은우는 이제 14살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우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는요, 법률가가 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꿈이구나. 그런데 왜 법률가야? 우리 아빠가 억울하게 누명 쓰셨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저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는 그들의 진실을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진호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할아버지가 내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회장은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은우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은우는 회장에게 진정한 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은우는 이제 19살 명문법대에 입학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80대가 되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매주 은우가 찾아와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려줬고 민수도 여전히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회장을 보좌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강진호 회장은 정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첫 모의 재판했어요. 어땠니? 이겼어요. 제 의뢰인이 무죄를 입증했어요. 잘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우야, 지금 할아버지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니? 은우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녹슨 쇠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맑은 종소리가 나요, 할아버지. 강진호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도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너는 할아버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 할아버지도 저한테 그래요. 엄마가 떠나고 제가 너무 외로웠는데 할아버지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노인과 청년 혈연도 없고 나이 차이도 큰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은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듣는 아이와 진실을 갈구하던 노인. 그들은 서로를 구원했고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은우는 25살이 되었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내는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그 비밀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85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곁에는 은우와 민수가 있었습니다. 은우야, 할아버지는 행복했단다. 할아버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이제 너희 엄마 만나러 갈 거야. 그분께 말해줄게.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강진호 회장의 마지막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종소리로 울렸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왔지만 관 앞에서 가장 오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은우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진호 회장은
자신의 재산 중 30%를 은우에게, 10%를 민수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와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회장의 친인척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은우는 그 돈으로 법률구조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맑은 종소리 재단. 억울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해주고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35살의 은우는 이제 저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많은 억울한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은우는 강진호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회장이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구했어요. 할아버지와 우리 아빠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은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떠나던 그날 자신에게 남겨준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물 덕분에 강진호 할아버지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은우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로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 곳에서 아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50대가 된 민수는 여전히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우야, 할아버지께 인사 다 했니? 응, 아빠. 부자는 함께 묘소를 떠났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강진호 회장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진실을 갈구하던 한 사람이 잠들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찾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우에게, 너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종소리였단다.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맑은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